오랜만에 저부터 나왔습니다. 이곳은 바로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 길인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걸으면서 인사랑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질학자 박정웅 선생님과 함께 주상절리 길 걸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랑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웅입니다. 저는 지질학자인데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많은 지질 명소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는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질학계의 핵 인싸세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3km가 넘는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도전이고 우리 제작진들에게도 도전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길이 편탄한 편이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게, 힘든지 모르고 아마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뭐 어떻게 화이팅이라도 외치고 네,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파이팅! 가보시죠. 네. 선생님 그럼 언제부터 지질학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지질학을 처음 배운 게 대학교 2학년 때인데 네. 그때는 별로 재밌는지 몰랐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점점 공부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학문이라는 걸 알게 됐고, 특히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과정, 네. 그리고 이제 교사가 돼가지고 답사를 다니고 선생님들과 공부하면서 지질학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구자로 남을 수도 있으셨는데 네. 이렇게 교육자의 길을 또 걷게 되신 계기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연구자들은 많이 있었는데 네. 지질학을 교육에 접목시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네. 이걸 교육에 활용하다 보면 훨씬 더 재밌겠다. 그리고 어쩌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많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저 태어나서 이렇게 높은 데 올라온 거 처음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큰 선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네. 틈 사이에. 네네네. 이런 게 되게 단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훨씬 움직인 것들. 여기도 이렇게 줄무늬 모양의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네. 이것들은 이제 전리라고 해요. 전리. 전리. 근데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기둥 모양의 것은 우리가 현무하면서 보이는 주상절리가 있고, 이런 것들은 판상절리, 판 모양인데 판판한 판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네요. 판상절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황암에는 이와 같은 판상절리가 생기고, 네. 현무암에는 주상절리가 주상절리가. 생겨요. 암석의 종류가 다르고 무늬의 그 구조가 다른 것들이 바로 근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는 이게 훨씬 오래된 거거든요. 이건 한 1억 5천만 년. 1억 5천만 년. 와. 공룡시대. 와. 공룡시대의 땅 속에서 만든 암석이고. 땅 속에서 만들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올라온 거예요. 위에서 계속 깎여 나가니까 올라온 거예요. 그런 걸 지질학에서 융기라고 해요. 융기. 융기된 암석이에요, 이것들은. 땅 속에서 만드는 암석이 지표면까지 드러나는 거죠. 그 1억 5천만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그렇죠. 담고 있는 거네요. 0.1mm만 올라와도 얘가 만들어진 게 한 10km 땅 속이거든요. 네. 10km 땅 속에서 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지질학적인 시간으로 보면 길지 않다는 거죠. 짧은 거죠, 짧은 그러면. 와, 근데 진짜 저 여기 보니까는 엄청 깊게도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네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약한 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물이 풍화를 시키면 그 부분이 점점 깎여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리면을 따라서 풍화가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리면이나 이 단층면은 굉장히 약한 곳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계속해서 풍화가 진행되면 차별적인 침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기가 차별적으로 더 많이 침식됐고 여기는 침식이 덜 된 그런 모습이 여기 단층면에서도 보이고 전리면에서도 보이고.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보면은 이 아래에 지금 계속해서 같은 종류의 암석이 네, 판상으로 비슷해 전리가 보이네요. 되는 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따 가다 보면 이제 다른 종류의 암석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암석과 얘는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네. 그걸 보면은 여기 있는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또 풀어낼 수가 있어요. 요걸 잘 눈에 담아놨다가 이따가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마 좀 더 내려가면 이제 더 젊은 신생대 현무암이 아마 우리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생대 화강암과 네. 신생대 현무암이 아마 저기서 극적으로 만날지도 몰라요. 선생님 궁금한 게 저기가 같은 암석인데도 색깔이 다르고 여기는 색깔이 좀 더 밝은데 또 바로 윗부분은 어둡고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아래쪽 부분의 색깔이 밝은 이유는 네. 저 암석 지금 현재 굉장히 깨끗해요.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면서 또 자갈이 흘러가면서 깎아냈기 때문에 표면이 깨끗해요.
근데 위쪽에는 좀 색깔이 좀 짙은 회색 네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건 거기에 풍대어 나타난 면이거나 또는 생물들, 지류들 그런 지류들이 살면서 더럽혀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좀 까맣게 보이는 것은 실제 암석색이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아주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원래는 저렇게 밝은 색이 네. 원래 암석색인 건가요? 예. 저 아래쪽에 있는 밝은색이 원래 밝은색이고 여기서는 제일 뚜렷하게 보이는 게 지금 줄무늬 모양의 나란한가요? 나란한 모양의 네네. 줄무늬가 보이는데 이건 화강암이 땅 속에서 만들어진 화강암이 지표면에 노출되면서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 누르는 힘이 줄어들게 되면 이게 터지거든요. 네네. 벌어지면서 만들어진 구조라서 저는 그래서 판 모양으로 생긴 전리라고 해서 판상전리라고 해요. 우리가 현무암에서 볼 수 있는 주상전리는 네. 기둥 모양이었잖아요. 네. 그다 구분하기 위해서 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전리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은 이게 뭐 아주 오래 전에는 물이 이쪽까지 차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게 모습을 드러낸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해서 현재 이 강은 아래로 점점 내려가면서 깎여 내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전 중간 정도의 높이도 옛날에는 강이 흘렀던 것이에요. 아.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그 모서리가 둥글둥글하게 보이는 부분들은 네, 뾰족한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강물이 이보다 더 높았을 때 강물이 흐르면서 침식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은 그러니까 거의 물이 저기까지 닿지 않지만 네. 홍수 때는 아마 물이 저기까지 차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낮게 흐르고 있죠. 아. 그래서 점점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풍화가 진행될 텐데 중간에 둥글게 보이는 것들은 옛날에 저기에 물이 흘렀을 때 강의 높이가 저 정도였을 때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와.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도 어떤 변화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죠. 점점 강은 깊어지고 있고 풍화는 점점 더 아래쪽으로 가면서 달라지고 있고. 이게 지금 딱 저 돌을 보고 나서 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와, 정말 신기하다. 이제 돌이 그냥 돌로 안 보이네요. 조금 더 가면 이제 네. 또 다른 모습의 암석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 정말요? 빨리 가보시죠. 예. 여기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이죠. 지금 네. 보니까 돌 모양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네. 저쪽이랑 완전 달라요. 네. 이게 그럼 지금 이게 현무암인 건가요? 그렇죠. 벌써 아까 우리가 올 때는 판상전리가 보였고 네. 그리고 색깔이 좀 밝은 색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 오니까 색깔이 확실히 어두워졌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기 있는 집이 보이는데 거기까지 이 절벽에 보면은 아주 어두운 색 암석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는 좀 멀리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구멍이 빵빵 뚫려 있는 숭숭 뚫려 있는 현무암이에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네. 그 도라르방 그것.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오면 아니 제주도에 있는 현무암이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네네. 얘기들을 해요. 그 얘기는 여기에서도 화산이 화산활동이 붙어 있었다. 와.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당시에 여기 지금 저렇게 줄무늬 모양을 하고 있는 황암이 있는 곳에 네. 용암이 흘러와서 쌓이다 보니까 어떤 곳은 두껍게 쌓이고 어떤 곳은 얇게 쌓여 있는데 그러나 위면은 나란하다. 네. 그래서 그 낮은 곳을 채웠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아까 그 저희가 용암대지에서 보고 왔던 그 화산 활동으로 생긴 현무암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는 와. 이게 저 평강에서 흘러 네. 내려온 것이 여기까지 와서 그 단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너무 멋있네요. 네. 아마 좀 더 내려가면 이제 네. 현무암의 어떤 켜드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기 절벽을 한번 볼까요? 네. 저기 절벽에 있는 그 암석을 보면 네. 그동안에 우리가 봐왔던 거가 좀 달라 보여요. 네, 완전 색깔도 다르고 무늬도 다르네요. 그렇죠. 아까는 좀 하얗고 그 수평절리가 네. 있었는데 여기는 주상절리가 많이 보이고 세로선으로. 그리고 색깔이 어둡죠. 네네. 그런데 저 그 물가에서부터 저 위에까지가 다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저 위에 보니까 평평해 보여요. 그냥 완전 자른 듯이 일직선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저건 현무암인데 네. 현무암이 과거에는 어디까지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거 앞에 지금 한탄강이 흐르잖아요. 네. 여기에 현무암이 있었을까요?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뒤에 있네요. 이 뒤에 암석 보니까 현무암이네요. 이게 현무암이에요? 예. 저기 아마-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아, 그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현무암. 네. 제주도에 많다고 했었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 되게 원래 까맣게
파랗고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색깔이 되게 화강암 색깔인데 이것도 현무암인가요? 이거 지금 표면에 네. 이기류들이나 지류들이 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현무암과 네.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여기도 현무암이 있잖아요. 아. 그 얘기는 이 강에도 현무암이 있었다. 그런데 깎여 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멍이 많은 현무암이 여기서 그걸 증거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무암은 네.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저 멀리서부터 네. 흘러서 계속 일이 내려가고 있는 중에 여기서 굳은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도 현무암이 다 덮여 그렇습니다.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기 현무암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이는 거는 약간 여기 있는 현무암에 비해서 구멍이 네. 별로 안 보이는데 저것도 현무암인가요? 그렇습니다. 현무암에 보면 아래쪽에 좀 구멍이 없는 부분에서부터 네. 저리 가서 점점 구멍이 있잖아요. 네네. 저 부분이 현무암의 경계 부분이에요. 아. 현무암은 여기 하나 켜에서 봤을 때 아랫부분과 윗부분에는 구멍이 있고 네. 가운데 부분에는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네. 그 구멍들은 과거에 가스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네네. 가스가 붙잡혀 있던 부분인데 가운데 부분에 있는 가스들은 위아래쪽으로 이동해 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아,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현무암은 구멍이 없는 현무암. 그렇어요. 선생님, 지금 저희가 쭉 걸으면서 현무암, 화강암, 뭐 주상절리, 판상절리 엄청 다양한 것들을 보고 또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것들을 쭉 연구해 오신 거예요? 그런 것도 연구해 왔고 네. 또 연구 초기에는 공룡시대인 중생대 백악기 때 암석을 주로 연구했어요. 공룡시대의 암석은 어떤 환경에서 살았을까? 네. 그러니까 공룡들이 살았던 환경 네네. 이런 것들은 암석 속에 기록이 남거든요. 그래서 암석 속에는 그 당시에 기후가 어땠다, 여기가 뭐 호수 환경이었다, 강가였다, 또는 뭐 사막이었다 이런 거 알려줘요. 그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많이 했고 경기도 지역에는 굉장히 또 재미난 암석들이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현무암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형과 구조, 또 암석 이런 것들을 공부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학생들을 위한 자연학습장을 만들었던 거죠. 그럼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를 네. 이렇게 지질학을 연구해 오신 건데 그 긴 시간 동안 느낀 그 지질학의 중요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런 자연학습장을 개발하고 여기에 사는 학생들이나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지질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네. 그게 알게 되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지역에 대한 애양심이 생겨요. 네네. 학생들을 답사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그런 곳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고장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가르치면서도 그날 좀 자부심이 생기죠. 엄청 뿌듯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제대로 밥값을 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지질공원이라고 하는 게 그런 배경에서 시작됐어요. 그 유럽에서 그 지역을 사람들이 많이 떠나게 되고 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도 뭐라고 하죠? 그거는 시골 지역이 점점 소멸되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각 지역에 있는 중요한 자연유산을 살려보자. 그걸 활용해서 교육이나 관광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면 지역에도 사람들이 많이 머물 수 있을 거고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뭔가 다시 또 나아지지 않겠냐. 네네. 그런 과정에서 그 지질공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걸어왔던 이 철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네. 이 전방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거의 수백만 명, 내지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얘기는 이 지역을 살려낼 수 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으로 따지면 12만 년 전부터 네. 아주 오래 전까지는 1억 5천만 년 전까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렇게 그 지구의 역사를 살피면서 네. 또 느끼시는 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지구는 계속 변하죠. 네. 그러니까 1억 5천만 년 전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가 공룡시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룡시대 우리 지역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공룡시대가 지나고 나서 신생대 때는 우리 주변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네. 이런 것들을 암석이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제 그때 50만 년 전에서 12만 년 사이에 우리 지역에 화산이 분화해서 용암이 흘렀다는 것을 알려주고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땠을까?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도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 지금 이런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이 미래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줄까? 미래까지 볼 수 있는. 그걸 이제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또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지금 3km 정도를 걸어서 드디어 이곳에 왔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 몇 번째 온 거예요? 여기가 지금 개통된 지가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개통된 직후에 한 번 오고, 그리고 올해 들어 3번째, 그러니까 아마 오늘은 4번째 여기 주상 전리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같은 곳도 여러 번 다니실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오실 때마다 소회가 좀 다르세요? 못 보던 것들이 보여요. 올 예를 때마다. 들면 오늘은 어떤 걸 또 보셨나요? 그 암석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잖아요. 네. 또는 뭐 물줄기들도 있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는 못 보던 것이 이번에 보인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전체적인 풍경으로 보면 눈 덮인 한탄강, 그게 좀 더 인상적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겨울에. 네. 그리고 푸른 여름에, 네. 여름에 푸르렀던 모습도 좋은데, 지금은 그 가을이 조금 깊어져서 그런지 네. 낙엽들이 단풍을 지나서 좀 마르는 듯 해가지고 약간의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번 인싸랑 보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겨울에 또 오시면 엄청 예. 또 좋은 풍경을 보실 수 있겠네요. 예, 겨울에는 특히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또는 얼음 위를 걸을 수 있는 얼음 트레킹이 있으니까 아마 그때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렇게 현장 답사를 학생들이랑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이렇게 학생들한테 현장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면서 알려주고 싶은 지질학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나 사진으로는 도저히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그리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현장에 나와서 직접 관찰하고,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얘기를 주고받고, 또 의문점이 생기면 또 선생님하고 묻고 얘기하다 보면 나도 어쩌면 자연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주니어 과학자인 거죠. 뭐 우리가 대단한 과학자만 아니고 학생들도 작은 것들을 관찰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으면 충분히 과학자가 되는 거죠. 그냥 과학자 연습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지구과학을 잘 못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전 지금까지 현무암이라고는 도라르방만 생각했지 그렇게 다양한 현무암이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또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좀 더 공부하고 알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예. 저희가 공통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네, 예. 항상 10년 뒤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여쭙고 있거든요.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아마 제가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살 것 같아요. 잘 살아왔다.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이 우리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0년 뒤에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도 여기 올라오시면서 유일하게 숨이 안 차신 분이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질학자 하려면 너무 제약이 많아요. 신체적인 제약이. 제가 오늘 느꼈습니다. 멀미도 하면 안 되고 일단 높은데 무서워하면 안 되고 일단 체력이 좋아야 돼. 일단 좀 많이 몇 킬로씩 걸을 수 있는 이 관절이 좀 좋아야 되고 근데 모든 걸 또 갖추신 것 같아요. 다니다 보니까. 후천적으로? 예, 다니다 보니까 다행히 건강이 괜찮아서 잘 맞아요, 저하고는.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마지막 질문 드리고 네. 끝내겠습니다. 네. 나에게 지질학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생이었나 봐요. 그리고 인생이에요. 지난 30년, 40년 동안을 지질학과 함께 정말 재밌게 살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제 인생도 지금처럼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뭔가 선생님 뒤에 노을이랑 선생님 멘트가 겹쳐가지고 참 신금을 이렇게 또 울리시는 네. 오늘 또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앞으로도 또 지질학을 널리 알리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좋은 그런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함께 시간 즐길게요. 함께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